충남 서해 끝에서 홀로 바다를 지켜온 섬 경렬비열도. 오랫동안 무인도였던 그곳이 21년 만에 다시 사람 사는 섬이 되었습니다. 7천만 년의 시간과 생명들을 품어온 섬. 서해 끝, 땅과 바다를 지켜가는 사람들의 땀과 수고가 숨어있는 곳. 우리가 잊고 지냈던 서해의 독도. 경렬비열도의 365일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지난해 여름, 경렬비열도에 근무하는 등대원들의 교대가 있는 날입니다. 배에 실은 짐들 중 가장 많은 자리를 차지하는 건 물통. 일반 전기는 물론 마실 물조차 없는 오지 중에 오지로 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배엔 특별한 녀석들도 함께 탔는데요. 앞으로 섬에서 등대원들과 함께 지낼 새 식구, 백구 경렬이와 검둥이 비도입니다. 경렬비열도엔 정기 운항선이 없어 이렇게 보름에 한 번 등대원들을 실어 나르는 배가 유일한 이동수단입니다. 경렬비열도는 크게 3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모양이 마치 새가 열을 지어 나는 것 같아서 경렬비열도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충남 태안에서 바다로 55km, 중국 산동반도와는 268km 거리로 지정학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우리나라 영토 분기점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배로 거의 3시간, 회석선으로도 1시간 반이 걸리는 거리. 마침내 등대원들이 상주하게 될 북경렬비도가 보입니다. 하얀 등대가 반갑죠? 약 7천만 년 전에 우리나라 최초의 화산섬으로 생겨났다는 신비의 섬. 북경렬비도에서 근무하게 될 등대원은 모두 4명. 2명씩 한 조가 되어 보름에 한 번씩 교대를 하게 됩니다. 섬 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물. 씻기는커녕 마실 물조차 없는 곳이다 보니 빗물 한 방울이라도 소중하게 모으기 위해 집수장치를 만드는 중입니다. 볼 때가 있어 배가 떠나야 할 시간. 보름간 근무했던 등대원들이 교대를 하고 육지로 나가게 되는데요. 보내는 마음은 왠지 허전합니다. 사람은 오고 가도 100여 년 전에 생긴 등대는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20여 년간 사람이 살지 않던 무인도라 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섬 곳곳을 살펴볼까요? 오디가 익어가는 뽕나무 아래에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우물입니다. 가려진 뽕나무 가지를 쳐내보는데요. 이거 봐. 그래서 20년 된 거네? 그래, 몰라. 20년 되겠어?
20여 년 전에 이곳에서 생활하던 등대원들이 이용하던 우물입니다. 마치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듯 반갑기만 하네요. 무엇보다 통신이 중요한 이곳에서 휴대전화가 터지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네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공사도 속속 진행됩니다. 육지와 워낙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일반 전기 대신 이렇게 태양광으로 전력을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러 와서 일주일간 아마 그 섬에 묶인 적이 있었어요. 파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식량도 다 떨어지고 라면으로 한 일주일간 열명했던 전 기억이 있었습니다. 조용하던 섬에 모처럼 활기가 넘칩니다. 경렬비월도 등대 개소 시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 중요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경렬비월도 등대. 21년 만에 유인 등대로 부활하는 뜻깊은 날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한 1년여에 걸쳐가지고 이걸 이제 리모델링을 하고 좀 많은 보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처음 와봤을 때보다는 상당히 많은 공사도 진행되고 좀 깔끔해졌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며칠 후 짐을 가득 실은 배가 들어옵니다. 이번엔 이동통신 서비스 확장 공사를 위해서인데요. 40kg짜리 시멘트 포대만 수십 개. 옮기는 것부터 큰일입니다. 짐을 옮기는 데만 꼬박 하루. 공사까지 일주일가량 걸리는 힘든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동안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았던 오지. 이제 등대 요원들뿐만 아니라 인근의 선박들도 통화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방 5km까지 이동통신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등대 불을 켜기 위해서 태양광, 발전기, 축전지, 배전반 저희들이 항상 관심을 가지고 점검 정비해야 되니까요. 겨울의 길목 11월 중순. 성억이어서 경렬비월도와 인근 바다에 여전히 긴장감이 감돕니다. 경렬비월도 인근 영해 수호에 나선 해경 1507함. 서해 황금어장에 고기 씨를 말리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그들에게 우리의 바다를 내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바람으로 파도까지 높은데요. 이렇게 기상 상황이 좋지 않은 틈을 타서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무리지어 때로 몰려오는 중국 어선들.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증거 채증을 위한 촬영이 이루어지고 대원들의 표정에 긴장감이 감돕니다. 뭐가 안 돼? 어차피 우리가 무리해서는 안 되고 일단 쟤네들이 집단끼리 할 수도 있거든요. 157! 드디어 출동 명령이 떨어지고 두 대의 단정이 추격에 나섭니다. 사업 진행할게. 자칫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 납포 작전이 시작됩니다. 270도 통과. 노란 깃발로 정지 신호를 보내보지만 거부하는 중국 선원들.
해경을 위협하는 위험한 상황도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중국 어선들을 돌며 배에 오를 틈을 노리는 해경. 그런데 서로 배를 붙이며 해경의 접근을 차단합니다. 저것도 아니고. 연돌이 나와 있어, 연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는데요. 파도마저 거세 중국 어선에 접근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단정히 두 중국 어선 사이에 끼는 위험천만한 상황도 이어지는데요. 불법 중국 어선을 바짝 따라잡은 단정. 마침내 중국 어선 한 척을 끌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단정을 어선에 바짝 붙여 배에 오르기를 시도하는 해경대원들. 마침내 배에 올라 단번에 제압을 합니다. 불법 중국 어선을 납포하는 데 성공한 해경대원들. 나머지 불법 중국 어선들은 거센 반격에 달아나기 바쁜데요. 함정에 인도되는 불법 중국 어선. 이렇게 작전이 마무리됩니다. 법협정선 외곽까지 추적권을 행사해서 저희들이 이제 납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특공방으로 적발할 예정입니다.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은 자주야 있지는 않지만 항상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서경렬비도의 전 소유주였던 홍준 김달래 씨 부부. 한 중국인으로부터 섬을 팔라는 제의가 있었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그 최서단에 있는 섬인 줄 몰랐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섬이더라고요. 무인도였고 중국인이 2차례 정도 찾아왔었습니다. 그래서 매입 의사가 있었고 약 16억 정도의 이제 구입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이제 오가다가 팔면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강하게 들어서 결국에는 무산을 시켰죠. 전남 여수에선 서경렬비도에 세울 첨성대 모양의 표지석이 완성됐는데요. 표지석은 여수에서 인천항으로 옮겨와 크레인과 바지선을 이용해 서경렬비도로 운반됩니다. 우리나라 최서단 서해 영토 분기점 중 하나인 서경렬비도. 자칫 중국인 손에 넘어갈 뻔했던 그곳에 대한민국 영토임을 알리는 표지석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숲길에서 만난 황로 한 쌍. 번식기가 되면 깃털이 황색으로 변하는 반가운 여름철 새입니다. 애가 또 번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가마오지가 일부 번식을 하고 있고요. 또 주기적으로 섬개개비 이런 것이 번식을 하는 반면에 이동기 때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 비행기로 말하면 급유지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면서도 지금 팔색주도 봤고 바람가마귀 같은 동남아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새를 보았고
뭐 미라불이라든지 그다음에 황로, 그다음에 섬개개비, 방울새, 그다음에 숲새 이런 다양한 새들이 관찰된 걸로 봐서 이 섬을 근거로 기착지에서 자기가 원하는 번식지로 가는 중요한 쉼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안절부절 유난히 주변을 경계하던 어미, 일찌감치 품었던 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렇게 부화에 성공합니다. 새끼는 어미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이 섬을 고향으로 기억하고 내년이면 또 찾아올 겁니다. 신비로운 생명의 탄생과 순환이 이어지는 경렬비열도, 꽃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를 품고 있는 경렬비열도의 봄은 그렇게 깊어갑니다. 무인도였던 이곳이 사람 사는 섬이 된 지 어느새 1년. 어린 강아지였던 경렬이와 비도도 이렇게 어엿한 섬 지킴이가 되었습니다. 백 년 동안 이어오던 불빛을 또 저희들이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 의미를 잊지 않고 꼭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천만) 년의 시간을 품고 이 땅의 서해 끝을 지켜온 섬 경렬비열도. 오랫동안 찾는 이 없이 파도와 새들만이 하얀 등대의 메아리가 되어주었던 곳. 때묻지 않은 생명들의 이야기가 가득한 섬. KBS 한국방송